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4월 8일 월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아래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 상당수가 유급 위기에 몰리면서 일부 의대들이 개강을 단행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들을 계속해왔고요. 어쨌든 좀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오늘 오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이번 2호기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 쌀가 장착돼 기상 제약 없이 관측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한 적이 없고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 아래 의료계와 충분히 논의한 결과란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 의대 정원 증원 1년 유예 제안에 검토한 바 없으며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전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검토할 수도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오후에 다시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추가 설명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년 유예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없습니다. 정부는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다만 대화의 길은 열려 있다는 기본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통일된 의견을 제시한다면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기본 입장임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의 면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시간 20분간 만남을 가졌다며 대화에 물꼬를 텄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위원장이 면담 직후 SNS에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선 첫 술에 배부르겠느냐며 대화했고 경청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대화를 이어가보자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료개혁을 논의할 사회적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내고 있고 조만간 가시적인 안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소개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편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유급할 위기에 놓인 가운데 14개 의과대학이 개강을 단행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수업을 운영하는 의대가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정부는 집단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의대생들과 대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전북대와 경북대 등 일부 의과대학이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무더기로 유급 위기에 몰리자 대학들이 개강을 강행한 겁니다. 수업은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비대면 방식이 문제는 아니다라며 최대한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에 대해서 설득과 설명 노력들을 계속 해왔고요. 어쨌든 좀 유급의 그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좀 최선의 대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수업을 운영하는 의과대학은 전체 의대의 35%에 해당하는 14곳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부산대와 전남대, 건양대 등 17개 대학도 개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의대들이 수업 정상화에 나선 가운데 추가로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학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7일 기준 전국 40개 의대에서 유효 휴학계를 신청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누적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375건으로 전체 의대 재학생의 55.2%에 해당합니다. 의대 증원에 따른 후속 조치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학별 수요 조사를 마무리하고 의대 교수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교수 채용에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각 대학이 내년 1월, 늦어도 2월까지 채용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대학별 교수 정원 증원 규모를 가배정하고 사전에 안내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의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과대학 전임 교수를 1,000명까지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오는 15일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불필요한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진료 항목입니다. 민영보험인 개인실손보험이 있다면 추후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데 불필요한 의료 이용이 늘어 의료비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이런 비급여는 생명과 직결된 당장 꼭 필요한 진료는 아닌 항목이 대부분입니다. 의료기관마다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어 병원의 돈벌이 수단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필수 의료가 아닌 분야에 지나치게 많은 보상이 돌아가 의료 보상 체계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왜곡된 의료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15일부터 동네 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비급여 진료 내역과 비용을 보건당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비급여 공개 제도도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만 아니라 안전성,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 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의사 집단 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치매 등 장기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은 주기적 검사를 거쳐야 재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의약품 검사 평가가 어려우면 의료진 판단 아래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 평가 없이 1회 30일 내 처방할 수 있고 처방일 연장도 가능합니다. 이번 조치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고 의료 공백 상황에 따라 종료 시점이 결정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이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돼 우주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날씨의 제약을 받았던 1호기와 달리 세계 최고 수준의 고성능 영상 레이더를 장착해서 북한의 도발 징후에 대한 전천후 관측이 가능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5, 4, 3, 2, 1. 하얀 연기와 함께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발사체가 솟구쳐 오릅니다. 우리 시간 8일 오전 8시 17분, 우리 군의 두 번째 정찰 위성이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정상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지난해 12월 1호기 발사 때와 같이 미국 스페이스 X사의 펠컨 9 발사체에 실려 올라갔습니다. 이후 오전 9시 2분 발사체에서 성공적으로 분리돼 목표 궤도에 정상 진입했습니다. 발사 2시간 40분 만인 오전 10시 57분에는 해외 지상국과 본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발사된 정찰위성 1호기는 태양과 궤도면이 같아 전 지구적 영상 획득에는 유리하지만 구름이나 안개 등 날씨가 나쁠 경우 임무 수행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번 2호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쌀을 탑재해 날씨와 관계없이 관측할 수 있고 경사궤도로 운영돼 특정 위도 이하의 잦은 촬영에 유리합니다. 전파를 발사해 목표물에 반사돼 되돌아오는 신호를 합성해 영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해상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하루에 한반도를 4회에서 6회 방문해 영상 정보를 수집합니다. 북한 전역을 선명하고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군은
독자적인 정보 감시 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시켰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사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해 모두 5기의 정찰 위성을 확보하고 2030년까지 소형, 초소형 위성 수십 기를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앞으로 4.25 사업 후속 위성 및 초소형 위성 체계가 발사되면 북한 전 지역을 일일 수십 회 감시하여 도발 억제 및 유사시 즉각적인 초기 대응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발사된 2호기는 우주 궤도 시험과 운용 시험 평가를 거쳐 감시 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KTV 김연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택 정책의 추진 상황을 살피는 도시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변화를 체감하시고 집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도록 뛰고 또 뛰겠습니다. 윤 대통령 특히 국민이 원하는 곳에 신속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 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주거 불편을 바로잡는 것이 민생의 출발이라며 신속한 주택 공급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24차례 민생 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금이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이라며 이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등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재건축과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도시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의 속도를 확 높이겠습니다.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의 경우 작년 12월 특별법 통과로 안전 진단이 면제됐고 윤 대통령은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공사비 갈등 등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안에 지자체별로 선도지구도 지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 사업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재건축, 재개발, 뉴빌 사업은 부처간은 물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민이 사업 성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인허가를 대폭 단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네, 앞서 보신 점검회의에서 언급된 대로 재개발과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고 낡은 단독주택이나 빌라를 현대적으로 정비하는 이른바 뉴빌리지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취재 기자가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리나 기자, 먼저 이 뉴빌리지 사업의 취지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이 뉴빌 사업은 지난달 19일에 열렸던 민생 토론회에서 이 원도심을 그야말로 대개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왔는데요. 이 주로 10가구에서 50가구, 이 소규모의 노후화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 형태로 재정비하는 것으로 이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주차장과 CCTV, 또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인데요. 이를 위한 전담 조직이 국토부 내에 꾸려진 가운데 이달 중으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 전면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주거 지역 밀집 지역이 많은데요. 이런 지역들도 마치 아파트 단지와 같은 그런 쾌적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또 청수 제한도 완화하고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주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나 CCTV 같은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함께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자, 정부는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위해서 주택 공급과 건설 기간의 시간차를 줄이기 위한 이 규제 제거에도 속도를 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이 투기 과열 지역에서 해제했는데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주택 공급과 신형 소형 주택 공급 시 건설사의 세부담 완화를 비롯해서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의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추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로 주택사업 현장에서의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 5년간 이 60여 건에 불과했던 이 안전진단 통과 건수는 지난해에만 163건이 통과했고요. 또 연평균 2만 8천 가구였던 정비구역 지정 역시 6만 2천 가구로 무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이 물가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서민 시흥의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걸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도 마련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청년들이 결혼을 포기하고 또 신혼부부들은 출산을 포기하는 이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 지원도 확대하고 있습니다. 가입 요건이 완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과 대출을 비롯해서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요건 완화 등이 현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 공급과 주거비 지원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관련 설명 보시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던던 전세주택과 신축 매입주택을 향후 2년간 10만 호 규모로 공급한 한편 청년 월세 지원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을 늘려 지원 규모를 240만 원에서 480만 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택 공급 점검 회의 내용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린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벤처와 새싹 기업을 이끄는 청년들과 만났습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순방 때 청년 기업인들과 동행해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금융 지원도 확실히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3명의 벤처 스타트업계 청년 대표와 임직원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 이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활약하는 뭐 청년도 있는 것 같고 청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또 같이 점심하게 돼서 좀 반갑고 저도 좀 설렙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좋은 얘기 듣고 싶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CES 2024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수상이 많았던 것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해외 순방을 갈 때 스타트업도 함께 가서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스타트업 아메리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의 국부를 창출하고자 했듯이 우리 스타트업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금융 지원을 확실히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찬에 참석한 하태훈 위벤처스 대표는 해외 출장을 갔을 때 영사관에서 적극 도와줘 글로벌 협력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대한민국 기업들의 여외 경제 활동을 도와주는 일종의 경제 브랜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투자자 보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도 나눴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 ISA 혜택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는 밸류업 지원과 함께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 이행 현황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 장관은 지난 2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이 지시한 스타트업 법률 지원 서비스의 개시를 발표하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돕는 10조 원 규모 글로벌 펀드를 2027년까지 매년 1조 원씩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국무위원들의 늘봄학교 일일 강사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천안의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아이들과 찾아가는 우유교실을 함께한 송 장관은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위생모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두 눈을 반짝이며 설명에 집중합니다. OX 문제를 마치겠다며 저마다 고민을 하다 머리 위로 높게 손을 들어 답을 표시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늘봄학교 재능기부를 위한 일일 강사로 나섰습니다. 송 장관은 낙농업과 우유 생산 과정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설명하고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만드는 일을 하는 분들이 낙농가라고 해요. 낙농가, 이제 기억하겠죠? 농촌 교육농장의 전문 강사와 함께 치즈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고사리 같은 손을 모아 치즈 고형분을 주무르며 맛있는 치즈가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기압을 넣어야지. 만들어져라. 송 장관은 농식품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우유 하나 만들어지고 밥 한 톨 만들어질 때 얼마나 많은 분들 정성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먹을 적에도 소중한 마음으로 그런 걸 먹을 수 있고. 송 장관은 재능기부에 앞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꾸준히 청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늘봄학교 일일 강사 참여는 국무위원이 부처 소관 업무를 직접 교육하며 늘봄학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세종시의 한 초등학교를 방문해 일일 과학 선생님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장관은 과학을 즐겁게 공부하길 바라며 아이들 중 훌륭한 과학자가 탄생해 우리나라 과학을 이끌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V 최다입니다. 세계 각국의 우주 패권 경쟁이 가속화하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이 출범합니다. 정부는 우주안보, 우주탐사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 원을 투자하고 우주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김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말 북한에서 쏘아 올린 군사 정찰 위성 만리경 1호. 인공위성 정보를 분석하는 한 기업은 당시 정찰 위성의 비행 궤적을 추적해 실시간 위치를 파악하고 정찰 예상 지역 위치까지 제공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각종 위성의 움직임을 예측, 인공위성이나 로켓 잔해물 등이 지구 상공에서 충돌할 가능성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면 4시간 전에 있었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거의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걸로 나오고 있고요. 가장 근접한 위성 정보와 지나치는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 가능합니다. 지구 상공에서 운용 중인 전 세계 인공위성이 9,000대를 넘어서면서 충돌과 감시 등 우주 안보 문제도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 정부는 우주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24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주안보뿐만 아니라 우주탐사, 우주수송, 우주산업, 우주과학 등 5대 임무에 올해 9,92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우선 2032년 달 착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 탐사 2단계 사업을 착수하고 나로 우주센터 내 국내 최초 민간 소형 발사체 발사장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수 만원경 장치인 태양 코로나그래프를 발사해 국제 우주정거장에 설치하는 등 우주과학 연구 기반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다음 달 27일 출범하는 우주항공청의 비전과 미션을 연계해 이러한 임무들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등 새로운 우주 거버넌스가 마련되고 혁신적 프로젝트가 시작되는 등 우주 경제 강국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는 노후화된 시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청년들이 기피하는 공간이 돼버렸고 입주 기업들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정부가 살리단계 프로젝트로 반전을 꾀한다는 계획입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오창과학산업단지. 거리 곳곳에 패인 흔적이 보입니다. 평소에 이제 저희가 점심때마다 나와서 걷는데 거리가 좀 지저분할 때가 많더라고요. 점심시간에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으면 좋겠지만 넓은 산단 내 다닐 수 있는 곳은 한정적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조금 즐길 수 있는 어떤 공원 같은 그런, 예를 들어서 뭐 서울숲이나 이런 게 조금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즐길 거리라도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상 문화시설이라고 불릴 만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청년들이 좋아하는 문화나 휴게시설들이 많지 않고 있어도 많이 노후되어 유명무실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산업단지에는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청년 인력이 기피하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국 산업단지에 청년 문화가 활발해지도록 살리단길 사업을 시행합니다. 올해 정부 예산안 20대 핵심 과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라든가 다른 유관 부처들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거기에 청년의 어떤 그 문화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산업을 이끌고 균형 발전을 이끈다는 건 아주 매우 좋은 생각이고요. 정부는 지난 4일 살리단길 프로젝트 사업에 서울, 부산, 청주 등에 위치한 22개 산업단지를 선정했고 산단 내 중소기업 130개사 근로환경 개선 사업을 포함해 총 49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획일적인 용도 규제를 풀어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만들고 노공장을 개선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산업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겁니다. 오창과학산업단지도 정부의 살리단길 프로젝트에 선정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 거리를 자연 친화 거리로 만들 계획인데요. 이 도보에 자전거 도로를 깔고 또 저 공원에 쉼터와 분수 등 다양한 시설을 구비할 계획입니다. 살리단길 프로젝트는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청년문화센터 건립 사업,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 노공장 청년 친화 리뉴얼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와 가족들이 머물고 쉴 수 있는 곳으로 바뀌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문화센터와 휴폐업 공장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너지 효과도 높이고 일과 휴식, 문화가 어우러진 산업단지가 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26개 사업을 추가 선정하는 등 살리단길 프로젝트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가 대폭 확대됩니다.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가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사용 기간도 총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어납니다. 또한 저연차 청년 공무원의 연가 일수와 3자녀 이상 다자녀 공무원의 가족 돌봄 휴가도 확대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율 80%를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첨단 로봇 기술 개발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덕 연구개발 특구를 방문해 로봇 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가운데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도전적 연구개발을 지원을 확대하고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기술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내건 투자 권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전문가를 사칭한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호 이용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겠다며 유명 강사 김미경 씨의 사진과 이름을 내걸었습니다. 코미디언 황현희 씨를 사칭하며 투자 강의를 홍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행하는 유명인 사칭 불법 투자 사기입니다. 이처럼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 유명인 사칭 사례를 포함한 불법 투자 리딩방 사기 범죄는 1,400건을 넘겼습니다. 피해 금액도 1,300억 원에 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최근 급증하는 온라인상의 각종 사칭 피해에 대해 제1호 이용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주요 사칭 피해 유형은 투자를 유도한 유명인 사칭 사기, 기업 사칭 사기, 가족 지인 기관 사칭 스미싱, 개인 사칭 소셜미디어 개설 후 불법 광고 등입니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SNS를 통해 알게 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하거나 상호 노출을 제한할 경우 대화를 끊고 사기 범죄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등을 통한 범죄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음성이나 영상 통화 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 기관사칭 스미싱의 경우 피해 발생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본인 가해자 금융회사에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을 사칭한 SNS 개설 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해당 플랫폼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외부 사이트에 사진이 도용됐을 경우 방통위와 경찰에 알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택배가 도착했다는 문자, 가장 반가운 연락 중 하나인데요. 지난해 기준 19개 택배사의 성적표가 공개됐습니다. 우선 개인 간 일반 택배는 우체국 소포가, 기업 개인 간 일반 택배는 우체국과 CJ 대한통운이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기업 택배 중에서는 경동 택배와 합동 택배가 최고 등급을 받았고 용마 택배가 다음으로 높은 등급을 받았는데요. 평가 항목별로는 일반 택배와 기업 택배 모두 배송의 신속성, 안전성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높았습니다. 다만 일반 택배는 고객 응대와 접근성 측면에서 점수가 낮았고 기업 택배의 경우 종사자 처우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외 화장품을 직구로 구매하고 싶다면 피해를 막기 위해 몇 가지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먼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피부염 완화, 지방 분해 등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도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 금지 원료가 다르기 때문에 제품 성분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 금지한 성분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 등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점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바로 피부과를 찾아야 하는데요. 해외 화장품 직구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리딩방, 로또 피해 보상 차원에서 무료로 코인을 준다는 연락을 받은 뒤 특정 코인 지갑 사이트에 가입한 A씨. 추가로 코인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에 투자했지만 알고 보니 해당 지갑 사이트는 가짜였고 투자를 권유한 직원은 잠적했습니다. 이처럼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과 이름만 같은 가짜 코인을 싸게 판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에게 사기범들이 실제 코인을 지급한 것처럼 화면을 조작할 수 있다며 코인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개인 간 거래를 통한 코인 판매나 확약서를 제시하는 투자 권유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for the hopeless sinner who would hurt all mankind just to save his own. Have pity on those whose chances grow thinner, for there is no hiding place against the kingdom's throne. Now people get ready, there's a train coming. Don't need no baggage, you just get on board. All you need is faith to hear them diesels humming. Don't need no ticket, you just thank the Lord.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대체로 많은 가운데 충청 이남 지방은 흐린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에는 5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남 해안에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하늘이 점차 개면서 구름만 조금 있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춘천 6도, 광주는 11도로 오늘 아침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게 시작하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10도가량 오르며 서울 19도, 춘천 16도, 광주는 22도를 보이겠습니다. 기온 변화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 9도, 인천 10도, 대전 8도로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9도, 청주 20도, 춘천 16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의 아침 기온은 7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속초와 강릉 10도, 울진 12도에 그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 11도, 부산 12도로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22도, 대구 18도까지 올라 일교차 크겠습니다. 전해상 흐린 후 개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에서 최대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하늘에는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는데요. 목요일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에 비가 내린 후 개겠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요즘 봄철 나들이 차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특히 졸음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전하실 때 환기를 자주 하는 게 졸음 운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